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화자인 이슈미열이 포경선을 타러 가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그 여정에서 중요한 인물인 키케그와도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미열은 예배당에서 돌아와 여관 난로가에 앉아있던 키케그와 본격적으로 친분을 쌓습니다. 퀴캑의 우상과 의식, 독특한 독서법, 계산 버릇 등을 관찰한 이슈미얼은 그의 기계와 성품의 매력을 느끼고 둘은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죠. 같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담배를 피며 이슈미얼은 이교도에 대한 선입견이 누그러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퀴캑의 내력이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지도에도 없는 남해의 섬 로코보코 출신 왕족으로 문명 세계를 동경하고 선망해 포경선에 올라 항해자가 되었으나 기독교 세계의 위선과 타락을 보며 결국 자신은 이교도로 남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장은 키케그의 능력과 품격, 세계관의 기반을 제공하여 훗날 선원과 동맹자로서의 신뢰를 뒷받침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감 형성을 통해 둘은 포경선에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낸터키탱 패키선에 오르고 퀴케그는 수레를 몰 줄 몰랐던 적이 있는 등 문화적으로 낯선 태도를 보이면서도 바다에서 한 남자를 익사 위기에서 구해내며 능력과 선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포경 인력으로서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주변의 인식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는 낸터킷의 지형과 해양 문화, 포경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명하게 훑어보는데요. 인물 간의 내용 전개보다는 배경과 분위기 설명 등의 느낌이 강한데 살짝 지루한 듯 하면서도 특유의 힘있는 문장 덕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슈미얼과 키케그는 물기둥 여관에서 추천받은 낸터킷의 여관 트라이포츠에서 조개와 대구 차우더를 먹고 안주인 허씨 부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키케그의 작사를 보강하는 등 사소하고 따스한 육지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출항 직전의 안온한 육지의 마지막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 다시 말해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퀴케그는 요조의 계시를 이유로 자신을 배제하고 이슈미얼이 배를 혼자 골라야 한다고 밀어붙입니다. 이슈미얼은 세 척의 배를 저울질하다가 그 중 하나인 피쿼드호를 선택하는데요. 갑판에서 공동선주이자 선장 출신인 펠레그와 빌데드를 만나 대화하며 이 배에서 바라는 일종의 인재상이 드러납니다. 1등 항해사 스타벅, 2등 스터브, 3등 플래스크 등 아마 중요한 포지션의 상급 간부들이 처음 언급되고 선장 에이헤브는 부상 회복 중이라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죠. 피쿼드의 성격을 보여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이슈미얼은 허씨 부인에게 키케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방에서 자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서 급히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슈미얼은 잠긴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는데요. 퀴케그가 방에 운둔한 채로 금식하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야 퀴케그는 종교의식을 마치고 이슈미얼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슈미얼은 서로의 신앙을 우열이 아니라 다름으로 수용해야 함을 실감하고 다음날 함께 피쿼드에 승선하기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물들 간의 문화적 긴장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피쿼드 승선 절차에서 퀴케그는 개종 증명 같은 억지 요구를 받지만 이슈미얼의 재치 있는 변론과 더불어 퀴케그가 갑판의 타르점을 향해 작사를 던져 정확히 명중시키는 시범으로 실력을 입증합니다. 퀴케그가 갑판의 타르점을 향해 작사를 던져 정확히 명중시키는 시범으로 작살잡이로서의 실력을 입증합니다.
선주들은 태도가 완전 바뀌어 퀵해그에게 파격적인 수익 배분목을 제안하며 즉시 채용하고, 퀵해그는 팔에 문신을 본뜬 서명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이로써 퀵해그 역시 피커드호에서 중요한 포지션, 즉 작살잡이로 고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슈미얼과 퀵해그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사내와 마주칩니다. 일라이자라는 남자인데요. 그는 둘에게 피커드호에서 계약하고서 오는 길이 아니냐며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피커드호의 선장 에이헤브가 정상이 아니라며 불길한 암시만 계속 남기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작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예언은 신경이 쓰이는 법이라 독자들에게도 불편과 불안의 씨앗이 심기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날 출항 준비가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예비돛, 작살, 줄 등의 장비와 자파를 싣는 모습이 묘사되죠. 다만 여전히 선장인 에이헤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펠레그, 빌데드 선장이 선원들을 통솔해 마지막 정비를 마칩니다. 출항을 위해 새벽 안개 속에서 배로 향하던 이슈미얼과 퀵해그는 다시 일라이자를 만납니다. 그는 석연치 않은 질문을 하고 어스름 사이로 몇몇 남자들이 먼저 배로 들어가는 듯한 기척을 스칩니다. 그러나 승선을 하고 보니 선실은 고요하고 보던 이들도 자취를 감춥니다. 선장 에이헤브가 밤에 승선했다는 말을 전할 뿐이죠.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의 존재를 암시하며 장이 일단락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피쿼드는 마침내 출항합니다. 펠레그와 빌데드가 갑판에서 동료와 욕설로 책찍과 당근을 적절히 써대며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데드는 닷과 선수 쪽을 지휘하죠.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엄정한 기풍, 2등 3등 항해사 스타브 플레스크의 지휘 속에 선원들이 윈들라스에 매달리며 배가 움직입니다. 에이헤브는 여전히 선실에 머물며 왕쾌 중이라는 설명만 정해집니다. 피커드의 종교적 의식과 거친 구령이 뒤엉킨 채 배는 육지를 등지고 대양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22장, 185페이지까지 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화자인 이슈미얼이 예정대로 포경선 피커드호에 타기까지의 여정을 장황하게 풀어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한 주제에 관해 장황하게 설명을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된 만큼 선장인 에이헤브와 주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